2026년 2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90개국 3,000명의 선수단이 모였죠. 그런데 선수촌 식당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국이 자국 영양팀을 대동했고 식단은 이미 확정됐는데 말이죠. 어느 구역 앞에 줄이 섰습니다. 올림픽 영양 컨설턴트들은 프로토콜 위반이라 경고했습니다. 선수들은 자국 식단을 따라야 하니까요. 하지만 줄은 사흘째 이어졌고 메달 후보 선수들까지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엔 한국 급식 구역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밀라노 동계올림픽 식탁 위에 반전 실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12년간 동계 스포츠 국가대표팀 영양사로 일해왔습니다. 밴쿠버, 소치, 평창, 베이징 4번의 동계올림픽을 경험했죠. 제 업무는 명확합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을 경기 기간 내내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변수를 통제합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저는 북유럽 국가 알파인 스키 대표팀 수행 영양사로 파견됐습니다. 대회 시작 96시간 전, 저는 선수촌 식당을 점검했습니다. 메뉴는 이미 4주 전에 확정됐죠. 연어 스테이크, 현미와 퀴노아, 브로콜리, 요거트. 칼로리 850칼, 단백질 45g, 탄수화물 80g. 동계 종목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올림픽에서 식단은 절대 변수입니다. 낯선 음식 한 끼가 경기 당일 컨디션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대표팀은 자국 식단을 고수합니다. 밀라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국 대표단은 자국 영양팀을 대동했고 선수촌 식당은 국가별 구역으로 분리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2월 6일 아침 선수촌 도착. 저는 우리 팀 식사 공간을 재점검했습니다. 온도, 위생, 식재료 보관 상태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한쪽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지만 확실히 서양 식단과는 다른 냄새였죠. 따뜻한 밥과 국물, 그리고 나물 같은 것들. 아시아 구역인가?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넓지 않은 배식 공간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긴 음식들이 보온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죠. 밥, 국, 반찬 서너 가지. 그리고 도시락 용기가 정돈돼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저는 한국 측 스태프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참가국 선수단을 위한 한식입니다. 원하시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제공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의아했습니다. 굳이 각국이 이미 자국 식단을 철저히 준비했는데 한국이 별도로 급식을 제공할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 홍보용인가? 친선 제스처인가? 저는 그 공간을 지나쳐 우리 팀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점심. 우리 선수단 8명은 예정대로 준비된 식사를 했습니다. 연어, 퀴노아, 브로콜리. 문제 없었죠. 그런데 식사 후 복도에서 캐나다 쇼트트랙 선수 2명이 한국 도시락 용기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던데. 국이 따뜻해서 좋더라.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올림픽에서 타국 음식을 원칙적으로 금지는 아닙니다. 강제 배정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선례가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국가 식단이 유행처럼 번지면 영양관리 체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컨디션 변수가 생기죠. 저는 그날 저녁 한국 급식 구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줄이 있었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줄. 미국, 일본, 호주 선수단 수행팀 직원들이 도시락을 받아가고 있었죠. 왜 저걸 먹지? 저는 옆에 서 있던 독일 대표팀 영양사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편해서 아닐까요?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잖아요. 휴대성.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올림픽 선수들은 익숙한 음식만 먹습니다. 낯선 음식은 소화 부담이 되고 만약 경기 전날 탈이 나면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되니까요. 그런데도 줄이 섰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지를 작성하며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 일부 타국 수행팀 이용 확인. 모니터링 필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월 7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팀 알파인 스키 선수 중 한 명이 오전 9시 훈련이 예정돼 있었죠. 경기 전 컨디션 체크가 필요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아직 한산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한국 급식 구역 앞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3명. 미국팀 재킷을 입은 수행팀 직원 둘과 일본팀 조끼를 입은 사람 1명. 도시락을 받아들고 가는 중이었죠. 벌써? 저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6시 32분. 배식 시작 시간치곤 이른 편이었습니다. 한국 측 스태프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보온 용기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우리 팀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수에게 예정된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오트밀,
삶은 계란, 바나나. 훈련 전 표준 메뉴죠. 코치님, 어제 복도에서 한국 음식 냄새 났던데요. 선수가 물었습니다. 응. 한국팀이 급식 제공하고 있어. 근데 넌 먹지 마. 내 식단 지켜. 네. 알겠습니다. 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복도를 지나다 다시 한국 급식 구역을 봤습니다. 줄이 길어져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늘었죠. 10명 정도. 캐나다, 스위스, 프랑스 팀 조끼가 보였습니다. 뭐야, 저거. 옆에 있던 프랑스 팀 영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제도 봤는데 오늘도 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수들도 있어요? 아니요. 아직은 수행팀 직원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프랑스 영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각자 식단이 있는데 왜 굳이 저걸?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월 8일.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화됐습니다. 아침 7시 한국 급식 구역 앞 줄이 15명을 넘었습니다. 점심엔 20명 가까이 됐죠. 그리고 처음으로 선수 유니폼이 보였습니다. 호주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2명. 도시락을 받아들고 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즉시 호주팀 영양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수들이 한국 음식 먹는 거 알고 있어요? 응, 알아. 어제 저녁에 먹더라고. 괜찮은 겁니까? 경기 전인데. 글쎄, 애들이 괜찮다고 하던데. 속이 편하대. 속이 편하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점심 후 한국 급식 구역으로 직접 갔습니다. 배식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현미밥, 미역국, 나물 2가지, 구운 생선 작은 조각. 이게 매일 바뀌나요? 저는 한국 측 스태프에게 물었습니다. 네, 매일 메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국은 미역국, 된장국, 북어국 순환이고요. 반찬도 매일 바뀝니다. 온도는 어떻게 유지하세요? 보온 용기로 2시간마다 교체합니다. 위생 기준은 IOC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임시 이벤트가 아니라 설계된 운영이었죠. 저는 도시락 하나를 받았습니다. 스태프가 용기에 담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따뜻했죠. 한 숟가락 떠봤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부담 없는 맛이었죠. 미역국을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간이 약했습니다. 이래서 속이 편하다고 했구나. 저는 도시락을 절반쯤 비우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영양사 비공식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국 영양사 7명이 모였죠. 한국 급식 얘기 들었어요? 독일 영양사가 먼저 꺼냈습니다. 저희 팀 선수 1명이 어제 먹었어요. 우리도요. 쇼트트랙 선수 둘이 점심에 먹더라고요. 캐나다 영양사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없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없었어요. 오히려 컨디션 괜찮다고 하던데요. 미국 영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선수들이 식단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돼요. 근데 강제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IOC가 금지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원칙은 있어야죠. 논쟁은 길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죠. 2월 9일. 저는 아침 일찍 한국 급식 구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줄이 3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처음 보는 남미 국가 유니폼도 보였습니다. 선수 비율도 늘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선수였죠. 저는 그 광경을 5분간 지켜봤습니다. 줄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배식 시스템이 효율적이었죠. 대기 시간은 평균 2분 이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그날 오후 본국팀 닥터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급식 이용 선수가 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컨디션 이상은 없나? 보고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 반응이 많습니다. 계속 지켜봐. 변수가 생기면 즉시 보고해.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복잡했죠. 왜 선수들은 저 음식을 선택하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까지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2월 10일 아침, 저는 우리 팀 선수 1명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였죠. 그의 손엔 한국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한국 급식 구역에서 받았어요. 내 아침 식단은? 먹었어요. 근데 훈련 전에 조금 더 먹고 싶어서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경기가 이틀 남았어. 지금 식단 바꾸면 안 돼.
바꾼 게 아니라 추가한 거예요. 속도 편하고요. 선수는 태연하게 대답하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추가. 식단을 대체한 게 아니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국 식단을 유지하면서 한국 급식을 곁들이는 방식. 이건 예상 밖이었죠. 점심시간. 저는 다시 한국 급식 구역으로 갔습니다. 줄이 4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보다 10명 더 늘었죠. 그리고 이번엔 다양한 국가의 유니폼이 보였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체코, 심지어 영국 팀까지. 동계 스포츠 강국들이 모두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앞사람은 스위스 바이애슬론 선수였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들며 한국 스태프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도 잘 먹었어요. 어제도. 반복 이용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도시락을 받았죠. 오늘 메뉴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현미밥, 북어국,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김.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섭씨 65도 정도. 적정 보온 상태였죠.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8개 테이블 중 6개가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선수나 코치진이었죠. 옆 테이블엔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국 진짜 괜찮아. 응. 짜지 않아서 좋아. 경기 전날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나도 그 생각했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기 전날에도 먹을 수 있다는 판단. 올림픽 선수들에게 이건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보통 경기 전날엔 가장 익숙한 음식만 먹거든요. 소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선수들은 한국 급식을 부담 없는 선택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어국을 한 숟가락 떠봤습니다. 국물이 맑았습니다. 기름기가 거의 없었죠. 간은 약했고 속을 편하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이유구나.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 부담이 적고 따뜻하게 유지되는 음식. 선수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시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미국 팀 영양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여기도 왔네요. 확인차 왔습니다. 선생님도요? 네. 저희 팀 선수 넷이 매일 여기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체크하러 왔죠. 컨디션은 어때요? 이상 없어요. 오히려 소화가 잘 된다고 하네요. 미국 영양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어요. 근데 막을 명분이 없더라고요. IOC 규정 위반도 아니고 위생 문제도 없고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미국 영양사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선수촌 내부 SNS 단체방 캡처 화면이었죠. 한국 급식 진짜 괜찮음. 속 편함. 나도 어제 먹어봤는데 국 맛있더라. 경기 전날에도 먹을 만함? 응. 나 먹었는데 괜찮았어. 댓글이 30개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입소문이 돌고 있어요. 미국 영양사가 말했습니다. 선수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거죠. 안전하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시도하고 문제가 없으니 다른 선수들도 따라하는 구조. 올림픽 선수촌에서 이런 패턴은 빠르게 확산됩니다. 저는 오후 3시 선수촌 메인 식당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엔 각국의 공식 케이터링이 준비돼 있었죠.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미국식, 일본식. 하지만 테이블 점유율은 60% 정도였습니다. 반면 한국 급식 구역은 만석이었습니다. 저는 독일팀 영양사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처음엔 일시적 현상인 줄 알았는데 패턴이 고착되는 것 같아요. 통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선수들이 원하는데 막을 순 없죠. 강제하면 반발만 커질 겁니다. 독일 영양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는 수밖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월 10일 기준, 한국 급식 구역 일평균 이용자 150명 이상 추정, 선수 비율 40% 이상, 반복 이용 패턴 확인, 컨디션 이상 보고 없음, 선수 간 긍정적 평가 확산 중, 현 상황 통제 불가, 모니터링 지속.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선수촌 안은 달랐죠. 선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2월 11일 아침 6시. 저는 일부러 일찍 선수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복도를 돌아서자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 스태프 4명이 준비 중이었습니다. 보온 용기를 정돈하고 도시락 용기를 배열하고 온도를 체크하고 있었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스태프 한 명이 용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죠. 온도계를 꽂아 확인했습니다. 62도. 적정. 다른 스태프가 기록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음식들은 어디서 준비되나요? 선수촌 외부조리 시설에서 매일 새벽 운반됩니다. IOC 승인받은 시설이고 위생 인증도 받았습니다. 하루에 몇 끼 준비하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용 도시락도 별도로 준비합니다. 하루 총 몇 개 정도 제공되나요? 스태프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약 200개 정도였습니다. 200개, 제가 추정한 150명보다 많았습니다. 한 명이 여러 번 가져가거나 간식용까지 포함한 수치였겠죠.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2시간마다 용기를 교체합니다. 기준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폐기하고요. 폐기 기준이 있나요? 섭씨 60도 이하 또는 조리 후 4시간 경과 시 폐기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임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준비, 운반, 보온, 배식, 폐기까지 전 과정이 표준화돼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운영은 언제부터 계획된 건가요? 스태프가 미소 지었습니다. 대회 6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IOC와 협의하고 위생 인증받고 메뉴 테스트하고요. 6개월, 즉 2025년 8월부터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점심시간, 저는 영양사 비공식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국 영양사 9명이 모였죠. 다들 한국 급식 상황 알고 계시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저희 팀도 이용 중입니다. 캐나다 영양사가 답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운영 구조를 확인했어요. 독일 영양사가 덧붙였습니다. 어떻던가요? 완벽했어요. 온도, 위생, 배식 동선, 전부 IOC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영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너무 완벽해서 선수들이 신뢰하는 거죠. 신뢰가 문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문제는 우리가 예상 못했다는 거예요. 프랑스 영양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평창 때도, 베이징 때도 각국이 자국 식단만 고집했어요. 올림픽에선 당연한 거였죠. 근데 밀라노에서 패턴이 깨졌어요. 미국 영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번엔 뭔가 다릅니다. 뭐가 다른 거죠? 일본 영양사가 물었습니다. 접근성이요. 독일 영양사가 답했습니다. 평창이나 베이징 때 한국 음식이나 중국 음식을 먹으려면 선수촌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복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언어 장벽이 없어요. 캐나다 영양사가 덧붙였습니다. 스태프들이 영어 완벽하게 하고 메뉴 설명도 명확하고 알레르기 정보까지 표기돼 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접근성, 언어, 위생, 온도, 시스템,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스위스 영양사가 말했습니다. 무료라는 점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선 부담이 없는 거죠. 돈도 안 들고 나가지 않아도 되고 안전하다고 검증됐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국 급식 구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배식 동선을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입구에서 도시락을 받기까지 평균 2분. 선택지는 2가지. 일반 도시락과 채식 도시락. 알레르기 정보는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로 표기. 테이블은 8개. 각 4인용. 회전율은 15분당 1회.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결했습니다. 스태프가 15분마다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를 수거했죠. 저는 그 광경을 30분간 지켜봤습니다. 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그리고 처음 보는 작은 국가들까지 90개국 중 최소 20개국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제공이 아니다. 시스템이다. 6개월 전부터 설계됐고 모든 요소가 선수 중심으로 최적화돼 있다. 접근성, 언어, 위생, 온도, 효율성, 그리고 무료. 선수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밤 10시. 저는 선수촌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은 불이 꺼져 있었죠.
하지만 내일 아침 6시면 다시 불이 켜질 겁니다. 그리고 줄이 설 겁니다. 내일이면 대회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내일도 저 줄이 이어질까? 답은 12시간 후에 나올 거였습니다. 2월 12일 아침 5시 30분.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6일차. 대회는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쇼트트랙 결승이 예정돼 있었죠. 메달 경쟁이 본격화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선수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줄이 평소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6시도 안 됐는데 25명 가까이 서 있었죠.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앞 사람은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였습니다. 그 앞엔 독일 봅슬레이 코치, 캐나다 쇼트트랙 선수. 경기 전날인데 여기서 먹어도 괜찮을까요? 독일 코치가 캐나다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제도 먹었어요. 속편해서 오늘도 왔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기 전날에도 반복 이용.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실례였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현미밥, 된장국, 애호박 볶음, 두부구이, 김.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차 있었죠. 그리고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른 국가 선수들끼리. 언어는 달랐지만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옆 테이블엔 일본 쇼트트랙 선수와 프랑스 알파인 스키 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매일 먹어요? 프랑스 선수가 물었습니다. 네. 속이 편해서요. 저도 오늘 처음인데 좋네요. 저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간이 약했고 부담이 없었죠. 이래서 경기 전날에도 먹는구나. 아침 7시. 저는 우리 팀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선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이요. 간식용 도시락 하나 받아왔어요. 경기가 내일인데. 네, 알아요. 근데 먹어봤는데 부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가져왔어요. 선수는 태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다시 한국 급식 구역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관찰이 아니라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죠. 배식 중인 스태프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운영이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대회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2월 22일까지요. 22일. 폐회식 날까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이용하나요? 스태프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약 230명이었습니다. 230명. 일주일 전 200명에서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아침 6시 30분부터 7시 30분, 점심 12시부터 1시, 저녁 6시부터 7시입니다. 국가별로 통계는 있나요? 공식 집계는 하지 않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 시스템을 설계한 이유가 뭔가요? 스태프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선수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심. 그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3시 선수촌 메인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6일간의 관찰 결과 한국 급식 구역 일평균 이용자 230명 지속 증가, 선수 비율 약 50%, 초기 30%에서 증가, 반복 이용 패턴 70% 이상, 경기 전날 이용 증가 추세, 컨디션 이상 보고 없음, 선수 간 긍정 평가 확산 지속,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결론 이건 음식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선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조.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도 맑아졌죠. 왜 선수들이 저 음식을 선택하는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안전하고 부담 없고 접근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6개월 전부터 설계된 시스템 덕분에 저는 오늘 저녁 각국 영양사들에게 이 결론을 공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이번 올림픽에서 뭔가 새로운 걸 목격하고 있다. 그 말을 전할 예정이었습니다. 2월 12일 오후 6시. 저는 영양사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국 영양사 12명이 모였죠.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급식 상황이 우리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한 바로는 어제 기준 일평균 이용자가 230명입니다. 미국 영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팀만 해도 15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선수 8명, 코치진 7명, 저희는 12명입니다. 캐나다 영양사가 말했습니다. 독일은 10명, 프랑스는 9명.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12개국만 합쳐도 120명이 넘습니다. 그럼 나머지 110명은? 일본 영양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겠죠. 작은 국가들까지 포함하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거의 모든 참가국이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스위스 영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패턴이 고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위스 영양사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선수촌 내부 SNS 캡처였죠. 한국 급식 오늘도 좋았음. 내일 경기인데 속 편해서 안심. 나도 경기 전날 먹었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 이제 루틴처럼 되어버림. 매일 아침 거기서 먹음. 우리 팀 코치님도 먹더라 크크. 댓글이 50개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오후에 올라온 글입니다. 노르웨이 영양사가 탄식했습니다.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영양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크로스컨트리 선수 한 명은 아침마다 한국 급식으로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자국 식단 전에 먼저 먹는 거죠. 왜요? 따뜻한 국물이 몸을 깨우는데 좋다고 합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루틴화, 습관화, 신뢰 형성. 영국 영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IOC 규정 위반도 아니고 위생 문제도 없고 컨디션 이상도 없습니다. 선수들이 원하는데 강제로 막을 순 없잖아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국 영양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인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2026 밀라노 올림픽, 새로운 패턴 타국 급식 시스템 수용.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선수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됐고 안전성이 검증됐습니다. 독일 영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건 평창이나 베이징과 다른 케이스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탈리아 영양사가 물었습니다. 접근성과 시스템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항목을 적었습니다. 선수촌 내 위치 접근성. 언어 장벽 없음 영어 소통. 무료 제공 경제적 부담 없음. IOC 인증 위생 안전성. 2시간 교체 원칙 온도 관리. 소화 부담 적음 식단 특성. 6개월 사전 준비 시스템 완성도. 이 7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선수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미국 영양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올림픽에선 이걸 참고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 제공이 아니라 전략적 설계였습니다.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현 상황 수용, 지속 모니터링, 차기 대회 참고, 저녁 8시. 저는 선수촌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을 지나쳤죠.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 배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줄은 짧았지만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밀라노 올림픽 이후 다음 대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각국이 자국 급식 시스템을 선수촌 내부에 설치하려 할까요? 아니면 IOC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2026 밀라노에서 뭔가 바뀌었다. 올림픽 식단의 역사에서.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국팀 닥터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 2026 밀라노 올림픽 특이사항 타국 급식 시스템의 성공적 수용 사례. 내용. 한국 급식 시스템. 선수촌 내 일평균 230명 이용. 선수 50% 이상 참여. 경기 전날에도 이용. 7가지 시스템 요소 분석 완료. 차기 대회 벤치마킹 필요. 올림픽 식단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 답은 10일 후에 나올 것입니다. 폐회식이 끝나고 모든 선수단이 떠난 후 통계가 나오고 보고서가 작성되고 언론이 보도한 후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2026 밀라노 올림픽이 무엇을 바꿨는지. 2월 12일 밤 10시.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패턴이 고착됐다. 루틴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무엇을 놓쳤는가? 15년간 올림픽 영양사로 일하면서 저는 늘 같은 원칙을 따랐습니다. 변수를 통제하라. 익숙한 것을 유지하라. 낯선 것을 피하라. 그게 맞다고 믿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밀라노에서 선수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국 식단이 있음에도 한국 급식을 선택했죠.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왜?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선수들이 원한 건 무엇이었나?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함도 아니었습니다. 안심이었습니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소화에 문제없는 식단, 따뜻하게 유지되는 온도, 언제든 접근 가능한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시스템을 보지 못했다. 음식만 봤다. 2월 6일, 첫날. 저는 한국 급식 구역을 지나치며 생각했습니다. 굳이, 그게 제 첫 반응이었죠. 오만했습니다. 각국이 이미 식단을 준비했는데 왜 한국이 별도로 제공하느냐. 홍보용이라고, 문화체험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설계된 전략이었죠. 선수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연구하고, IOC와 협의하고, 위생 시스템을 구축하고, 메뉴를 테스트하고, 동선을 최적화하고, 언어 장벽을 제거하고, 온도 관리를 표준화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뭘 했지? 6일 동안 저는 관찰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선수들이 그 선택을 하는지, 왜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됐는지. 저는 노트에 다시 적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쉽지 않은 인정이었습니다. 15년 경력이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목격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신뢰, 제한이 아니라 선택지 제공, 자국 중심이 아니라 선수 중심. 그리고 그 접근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230명, 90개국 중 최소 20개국, 선수 비율 50% 이상, 컨디션 이상 없음. 긍정평가 확산,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줄이 설 것입니다. 한국 급식 구역 앞에.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걸 문제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밤 11시 30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개인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밀라노 올림픽 6일차. 오늘 나는 인정했다. 내가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을. 한국 급식 시스템은 임시 방편이 아니었다. 전략적으로 설계된 혁신이었다. 선수들은 우리보다 빨리 알아챘다. 무엇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무엇이 안전한지, 무엇이 편한지. 그들은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옳았다. 나는 영양사로서 15년간 일했다. 하지만 오늘 배웠다. 통제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는 것을. 익숙함보다 중요한 건 안전함이라는 것을. 밀라노 올림픽은 나에게 교훈을 줬다. 겸손함을,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앞으로 10일이 남았다. 나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학습자다. 저는 일지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한국팀에게, 선수들에게, 아니면 이 경험 자체에게, 어쩌면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7일차가 시작됩니다. 경기는 계속될 것이고, 선수들은 뛸 것이고, 줄은 다시 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시선으로 볼 것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존중, 의심이 아니라 이해, 통제가 아니라 배움. 그게 오늘 제가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2월 12일 자정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2월 13일 새벽 0시 15분.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한국은 왜 이걸 했을까? 단순히 홍보용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6개월 준비, IOC 인증, 매일 230개 도시락, 2시간 교체 원칙.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했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웹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한국 올림픽 급식 지원으로 검색했습니다. 몇 개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한국농식품부 한식 도시락 지원, 선수촌 내 한식 무료 제공, 6개월 준비 끝에 시행, 미생온도 접근성 모두 고려한 시스템 설계. 기사를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였구나. 단순한 음식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이미지, 식문화 신뢰도, 시스템 역량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230명의 선수와 코치진이 매일 이용했고 20개국 이상이 참여했고 단 한 건의 컨디션 이상도 없었습니다. 숫자가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밀라노에서 보여준 것, 철저한 사전 준비 6개월, 시스템 중심 접근 임시 방편 아닌 설계, 선수 중심 사고 통제 대신 신뢰 제공, 문화적 유연성 자국 문화 강요 없음, 지속 가능한 운영 대회 내내 일관성 유지. 이 5가지가 결합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식단의 새로운 가능성.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10일 후면 폐회식입니다. 모든 선수단이 떠날 것이고 선수촌은 텅 비겠죠. 하지만 기억은 남을 겁니다. 230명의 선수와 코치진이 기억할 것입니다. 따뜻한 밥과 국을, 부담 없던 식사를, 안심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12명의 영양사도 기억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놓쳤던 것을, 배웠던 것을, 바뀌었던 시각을, 그리고 다음 올림픽에선 변화가 있을 겁니다. 각국이 벤치마킹할 것이고, IOC가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것이고, 새로운 시도들이 나올 것입니다. 2026 밀라노가 시작점이 될 겁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최종 결론. 2026년 2월 6일부터 12일까지 나는 밀라노 선수촌에서 역사적 변화를 목격했다. 한국의 급식 지원 시스템은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섰다. 그것은 신뢰의 설계였고 선수 중심 사고의 실현이었으며 문화적 유연성의 증명이었다. 처음엔 의심했다. 중간엔 놀랐다. 끝엔 존중했다. 올림픽은 경기만의 장이 아니다. 시스템과 접근법의 경쟁이기도 하다. 그리고 2026 밀라노에서 한국은 그 경쟁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15년 경력의 영양사로서 나는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통제보다 신뢰가 강하다. 익숙함보다 안전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겸손함이 전문성의 시작이다. 밀라노 올림픽은 아직 10일이 남았다. 하지만 이미 나에겐 끝났다. 배움이 완성됐으니까. 감사합니다. 밀라노.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감사합니다. 선수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6시가 되고 한국 급식 구역에 불이 켜질 것이고 줄이 다시 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그 줄이 의미하는 것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 음식이 아니라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설계된 미래.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도 배우자. 마지막 날까지. 그게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